안녕하세요, 라시즈입니다. 2018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성장 고령화 사회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10분 기업 분석이나 다른 투자 아이디어에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기회를 찾을 것인가, 늙어버릴 것인가.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지금 2019년도로 맞춰봤는데 전체적으로 30세에서부터 60세 사이의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인구를 잘 정리해놨는데 제가 간략하게 30년 주기로 청년 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노령 세대를 나눠봤는데 청년 세대는 1600만 명 정도로 한 31.3%를 차지하고 있고 베이비 부머 세대는 2400만 명으로 46.8%,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노령 세대는 1132만 명, 22% 정도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어 보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나이가 어려질수록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특히 50대, 60대는 거의 850만 명인데 0세에서 9대까지는 절반이 조금 넘는 4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저출산 상황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점점 악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가장 인구층이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빠르게 노령 세대가 되어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다가온 고령 사회를 살펴보면 고령화는 이제 현실이고 2018년서부터 고령 사회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봐도 가장 빠르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일본과의 격차가 20년에서 24년 정도 격차인데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데는 24년 정도 격차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간이 좀 더 단축이 되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데는 한 20년 정도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고 국가나 개인 모두 노령화에 대한 준비가 다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연령 및 인구 구조로 봐도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고령화 시대의 현실은 생산성 부족과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봐보면 2000년대 이후로 빠르게 그 생산성이 약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에 활약률이 좀 더 강화되고 있고요. 자본 수탁이나 아니면 노동 생산성 모두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고 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고 이로 인해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지출 관련해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비 지원이나 아니면 의료비 항목 부분에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출산율 감소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은 수의 노령 인구를 부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출산율이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의 특성 중 하나가 물가 하락인데 아무래도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노인이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생활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이나 또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 인력 유입을 많이 받지 않았는데 노인 빈곤이라든가 슬럼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됐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을 받았는데 그로 인한 또 사회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른 점들을 살펴보면 기술 개발과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업시대나 산업혁명 시대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도시화가 있고 그리고 제약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인류의 평균 수명이 아마 190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의 기대 수명이 60도 채 안 돼가지고 환갑잔치라고 그랬었죠. 도시화에 따른 문제이기도 한데 핵가족화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난한 노후가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노인이 스스로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층 경제활동을 조사한 현황이 있는데 고령층 취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도 47세, 51세로 좀 낮아진 편인데 그 이후로도 생계나 생활을 위해서 고령층 취업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족의 파산, 노인 빈곤에 따른 가족의 파산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돼서 NHK에서 책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 고령화 사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전 첫 번째로 이제 재정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거 부분과 생활비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또 관계 문제가 있는데 노인 고독사라든가 노인의 외로움 뭐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족 관계, 그리고 친구, 그리고 사회적 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데 운동과 생활습관 그리고 꾸준한 검진을 통해서 이러한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사진을 보면은 중국에서 화제가 됐었던 80세 리복 모델이었던 왕드션이라는 분인데 한국말로는 왕덕순 노인. 네. 60세서부터 헬스를 해서 매우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서 스포츠 브랜드의 모델까지 하고 이렇게 패션쇼의 런웨이 모델로도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인생에서 하락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 리복 광고에 나오는 멘트인데 고령화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시대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봤는데 앞서간 나라를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일본 사례를 연구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인구 구조나 산업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성장기에 유망한 사업을 연구하는데 제약 및 헬스케어, 간병 분야가 있고 경협이나 북한 개발 관련해서는 한국의 특수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저성장기에 유망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생활 환경이 전체적으로 변화하는데 이에 따른 수혜주라든가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기술 분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에서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인 자동차라든가 서비스 로봇 그리고 생산 로봇 이런 부분들이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 감소 부분을 많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산시장의 변화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전체 자산 중에서 노령층 자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노령층 자산을 연구하는 부분이 유망해 보이고 해외 투자나 배당형 상품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버 산업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한 부분인데 정보 분야, 여가 분야, 금융, 의료기기, 그리고 주택, 요양 서비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2010년서부터 2020년간의 성장률을 정리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분야가 더 커질 거로 보여집니다. 어떤 시대에나 기회는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 및 저성장 시대에 대한 연구 계획인데, 고령사회의 주식 투자 부분, 평생 직업과 은퇴 관리, 노후 재무 관리, 일본 사례의 연구, 글로벌 고령화,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분야, 저는 이제 생산 부분과 헬스케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비 및 생활 환경 변화,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노령화는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일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으면 적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투자자의 입장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기회를 찾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령화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